안녕하세요. IYF 온라인 월드 캠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민화 아카데미 강사 김용기 작가입니다. 현장에 오신 학생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민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민화를 많이 아시는 분도 이제 계실 거는 같은데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민화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민화는 간단히 말하면 평범한 이제 백성들의 애환이 담겨 있고 또 희로애락이 있고 또 이제 염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바라는 염원들이 이 민화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 뜻들이 담겨져 있는 그림을 이제 민화라고 하고 있고요. 궁궐에서 쓰여졌던 민화가 이제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민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궁중화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일월노봉도라든가 십장생도라든가 궁중노란도라든가 궁궐 안에서 쓰여졌던 그림은 이제 궁중화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지만 큰 범주 안에서 그냥 통틀어서 민화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 위로를 받고 또 그렇게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많이 이렇게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화에 그리기 위한 재료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화를 그리려면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면상필이라고 하는 세필, 가는 붓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채색을 하기 위해서 소, 중, 대 요거는 이제 아무거나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적 크기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데이션의 이제 역할을 하는 이제 발임이라고 하는 이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발임 붓이 따로 또 필요합니다. 일단 붓은 요 정도가 기본이 되겠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채색은 튜브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한국화 물감입니다. 12색, 18색, 24색, 36색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물감은 바로 여기 분채라고 하는 이런 물감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고 특수 안료인데 이제 이런 분채는 아주 굉장히 진하고 거의 변색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처럼 사용하는 벼 위에 먹을 갈아서 이렇게 사용하듯이 접시에 이것을 갈아서 사용하는 이 물감, 봉채라는 물감도 있습니다. 농담 조정이 굉장히 이렇게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담채로 쓸 때 보통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이런 석채가 있습니다. 이런 석채는 말 그대로 이제 돌가루를 이제 만든 건데, 돌을 이제 부셔서 잘게 부셔서 만든 건데 이런 석채도 있고, 요거 외에 이제 이 물감으로 쓰이는 것이 이제 안채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이외에 또 있습니다. 채색을 할 때 그냥 물하고만 희석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악교라고 하는 악교물도 섞어야 되고, 또 때로는 바인더라고 하는 접착력이 좀 강한 바인더, 이런 본드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채색을 갖춰 놓으시면 얼마든지 민화는 작업이 훌륭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네요. 이 종이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한지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한지는 가지수로 따지면 상당히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색이 없는 이런 이제 한지를 많이 사용하고요.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여기 색이 들어가 있는 염색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한지도 많이 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작품을 이제 어떤 걸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본인 선택에 달려 있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아무 색이 없는 순지라고 하는 이런 한지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생들과 함께 실습을 통해서 직접 그리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민화는 이제 순지에다가도 이제 그림을 그리지만 이런 나무판에다가도 얼마든지 그림은 그릴 수 있습니다. 나무판이 아니고 비단에도 하고 굉장히 이제 생활 곳곳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재료적인 면에서는 구애받는 것이 없어요. 어디든지 어떤 천이든지 다 가능하고요.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나무판에다 해서 이렇게 장식으로 걸어두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 나무판과 이제 순지하는 것을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그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종이를 한 장, 이제 한지를 올려서 이제 비춰지는 대로 그대로 이제 그려 나가는 요거를 이제 본을 뜬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번 그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 그린다고 하지만 이것도 막 그리면 안 되겠죠. 선도 예쁘게 잘 나와야 되고 필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밑그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채색을 만들어서 한번 채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호분을 털어서 원래는 이걸 전부 손가락으로 전부 이렇게 으깨야 되는데 요즘 이런 좋은 기구가 나와서 손가락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 아까 악교 물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교물 좀 섞어서 자, 물감을 풀어 주시고 네, 이제 채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연꽃이기 때문에 밑 베이스 컬러는 흰색이 들어가면 좋겠죠. 안에 연밥은 빼고 나머지 연꽃 잎만 한번 칠해 봐 주세요. 흰색하고 빨간색, 자, 분홍색을 만들기 위해서 좀 흰색하고 빨간색을 섞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남은 연꽃을 한번 칠해 볼게요. 네, 이제 민화에서 아주 중요한 발임이라는 기법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끝에 이렇게 칠을 해서 이제 큰 붓으로 깨끗한 붓으로 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거 이제 펴줄 때 이제 이런 경계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붓은 깨끗이 하고 늘 잘 이제 요 물에서 씻어서 붓은 깨끗이 늘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잘 펴집니다. 아주 얼룩이 없이. 이런 기법을 민화에서 이제 발임한다, 발임이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인데 처음엔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여러 번 이제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또 잘 나옵니다. 자, 요거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학생 한번 해보세요. 아주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진짜? 자, 요걸로 요 줄기하고 요 연잎을 칠해 주세요. 줄기랑 연잎. 자, 요렇게 갈아서 쓰면 됩니다. 요거는 농담 조절이 아주 좋아서 조금만 갈면 연하게 되고,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많이 갈면 되겠죠. 자, 이제 요 색으로 흰색 꽃 명암을 살짝 주면서 이제 흰색 꽃을 더 희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흰색 꽃이라는 거를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살짝만 줘야 되겠죠. 이렇게 명암 저 안쪽 그늘이 졌다 하는 부분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자, 요걸 한번 표현해 보세요. 야. 자, 꽃잎마다 안에서 밖으로 살짝만 하면 돼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양리도라고 하는데 등용문을 뜻한다고 하네요. 등용문. 이 그림의 주제가 뭐예요? 이 그림의 이름은 양리도인데요. 물고기가 너무 보고 있잖아. 눈이 계속 이렇게 가잖아 지금. 아, 그리고 거기 묶고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연잎싹이 말려 있는 거 요거 이제 명암을 좀 줄 거예요. 이제 입체적으로 원래는 좀 큰 잎사귀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워낙 지금 작은 걸 이제 시작을 하니까 자, 잘 보세요. 그냥 다 칠하는 게 아니고 선을 좀 남기면서 칠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자, 선을 이렇게 남기고 하나씩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악하게 아주. 자, 이제 연밥을 실을 까맣게 칠해주기 전에 연밥 안에도 명암을 한번 줘볼게요. 넓게 펴주면 돼요. 넓게. 요걸 조금 더 끌고 내려가요. 끌고 내려가고 마지막 작업으로 흰색이 지금 굉장히 두껍게 칠해지면서 선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요 색으로 마지막에 이제 깔끔하게 선을 한번 넣을 거예요. 아까 선 그린 그대로 한 번만 더 그려줄게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림의 주제가 뭐예요? 이 그림의 주제는 양리도라고 하는데요. 등용이라 하는 큰 폭포에 가장 먼저 뛰어오르는 잉어가 용이 된다 해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열심히 하면 출세한다는 등용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됐죠?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 작업입니다. 요거 지금 이 꽃수술이에요. 꽃수술인데 꽃을 전부 이 선으로 한번 이 노란색으로 한번 다 넣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더 총총하게 이 선 말고도 더 총총하게 막 이렇게 넣어주세요. 총총하게 여기도. 그리고 이제 요 꼭지는 조금 진한 걸로 한번 다시 할 거예요. 일단 이 선만 한번 넣어주세요. 그걸로. 흐리게. 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전부 전적으로 이제 가림을 하나씩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지 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작업 하나가 남았어요. 이것만 하면 이 그림은 완성이 됩니다. 자, 꽃술 끝부분 이것만 한번 이제 칠해주면 돼요. 이렇게 꼭지 한 번씩만 이렇게 칠해주고 그 사이에도 이제 많이 있을 거니까 꽃술이 이렇게 한번 찍어주면 돼요. 여기랑 여기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미나를 그리면서 처음에는 되게 교과서에만 봐가지고 되게 생소했는데 직접 그리고 나니까 재밌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선조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민화를 이번에 처음 그려보는데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고요. 근데 처음이 2번 들어가잖아요. 네, 저희가 한국 사람이지만 서양의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의 작품만 알지 저희 한국 전통의 민화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민화의 재료도 알게 되고 어떻게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게 되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 작품도 색깔이 아름답게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즐겁고 오늘 나비를 제가 색칠을 잘 못해서 하나씩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지 마.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아카데미 시간을 통해서 민화라는 것도 이제 들으시고 또 여러 학생들이 현장에 와서 민화 그리기 체험을 직접 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들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이 월드캠프 기간 내내 정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화를 사랑해 주세요.